안녕하십니까. 바로 묻고 바로 듣고 바로 쓰는 바른 중국세법 차태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는 교재로 64페이지를 할 거고요. 예, 중국에서 어음 수표 쪽에 대해서 중국에서의 제도 그리고 그 사용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려고 해요. 예, 여러분 뭐 졸립고 피곤하더라도 눈 똑바로 뜨시고 예, 합판 한번 미리 하시고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음 수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한국에서 쓰고 있는 어음 수표 기본적인 제도 중국에 똑같이 있다고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한국하고 어음 수표 제도가 있긴 있다. 기본적으로는 같다라는 것을 일단 인지해 두시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적용 법률 보시면 어음수표법 있고 뭐 실시 방법 있고 뭐 지급 결산 방법 있어요. 네, 그런 게 있다고 알아둡시다. 그냥. 예, 그다음에 이제 수표부터 볼게요. 수표 중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지표라고 하죠. 지급하다 할 때 그 지자예요. 지급하는 표예요. 그래서 지표라고 하고 그냥 한국에서의 수표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뭐 굳이 읽자면 지표는 발행인이 예금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위탁해서 수표를 일람 후에 일정한 금액을, 거기 써있는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유가증권을 갖다가 수표라고 한다. 기본 개념은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특징, 이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예요. 수표는 발행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수표를 발행한 회사가 예를 들면 상해에 있어요. 근데 그 수표를 받아와서 북경에 있는 은행에다가 지급 대시를 한다. 지급 대시 뭐냐고요? 돈 달라고 은행에 집어넣는 거죠. 은행에다가 돈 해주세요. 지급 대시 했다. 그렇다면 북경에 있는 은행에서 지급 대시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준다는 이야기예요. 발행한 지역, 그 행정 지역 내에서만 돼요. 심지어는 가까운 천진하고 북경 예를 들게요. 소주하고 상해도 괜찮고요. 소주에서 발행한 수표를 상해에서 받겠다. 한 300km밖에 안 떨어졌죠. 멀면 멀죠. 천진 같은 경우는 북경하고 150km인데 천진에서 발행한 수표 북경에서 쓸 수 있다, 못 쓴다? 못 쓴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효기간이라고 그냥 제가 표시해놨는데 지급대시 기간 수표 발행 일자로부터 며칠 내로 은행에다가 지급대시 청구해야 된다? 10일이요. 10일 지나면 은행에다 제출했을 때 은행에서 아예 안 받아줘요. 여러분 한국에서 수표 갖고 있을 때 한 달, 두 달 지갑소에 껴놨다가 은행에 가서 바꿉니다. 아니면 편의점 가서 수표 쓴다 할 때 안 받아주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 없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어떻다? 열흘 이내에 발행일자로부터 열흘 이내에 지급 제시 돈 달라고 은행에 안 집어넣으면 그 열흘 지나고 나면 은행에서 아예 수령을 거부해요. 다시 새로 발급받아야 되는 일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기억해 두시고 3번 수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이체 수표와 다른 하나는 현금 수표. 현금 수표 먼저 볼게요. 중국어로 보시면 현금 지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 수표를 갖다가 은행에 제시하면 현금으로 뽑아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와 좀 비슷한 개념이 뭐냐? 다른 개념이 뭐냐? 비슷한 게 아니라 다른 개념이 바로 위에 있는 이체 수표 한번 볼게요. 중국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쭌짱이죠. 이쪽에 있는 돈을, 이쪽 구좌에 있는 돈을 다른 쪽 구좌, 같은 회사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든지 구좌 이체를 해주는 수표예요. 그럼 이 쭌짱 지표, 이거는 뭐예요? 현금으로는 안 뽑아줍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A 회사에 있는 통장에서 B 회사에 있는 다른 구좌로 넘겨는 주는데 이 수표 갖고 온 사람한테 현금으로는 안 뽑아줍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현금으로는 안 뽑아주겠다. 근데 그 아래에 있는 현금 지표는 뭡니까? 현금을 뽑아주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현금 지표 받은 다음에 다시 입금하면 되겠죠. 계좌번호를 알면. 상황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안전성. 한번 읽어볼게요. 수표 발행 후 예금 부족, 거래 정지 처분 등의 사유로 부도가 발생한 경우 그 회사가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어서
수표를 들이밀었는데 돈을 안 준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회수가 보장되지 않은. 한국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수표 들고 갔을 때 회사에서 여러분 돈 못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은행에서? 아마 평생 살다가 경험하는 일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예, 그거 수표 결제가 안 나는 걸 갖다가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부도수표라고 하죠? 네, 수표가 부도났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요, 부정수표방지법이라는 법이 있어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수표 발행한 회사가 돈을 못 막아냈다. 어음수표 못 막았다는 말을 쓰죠. 돈 달라고 왔을 때 돈을 지급을 못하면 어떤 일이 돼요? 부도수표가 되는 거고, 부도수표가 되면은 수표 발행한 대표이사가 일단 간방부터 가지고 난 후에 다른 이야기를 해야 돼요. 회사 자산을 팔아서 땅 팔고 금을 팔아서 갚아준다든지, 일단 무조건 간방은 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부정수표 방지법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지수표. 무슨 말이에요? 수표는 다른 것들은 다 채워져 있고 도장도 다 찍혀 있는데 뭐만 빈칸이에요? 백지수표가? 금액칸만 빈칸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다가 100억, 1000억, 만억, 1000억 다음 만억 조죠. 예. 예, 네 멋대로 금액을 써서 돌려라. 내가 어떤 약속이든지 다 갚겠다. 이 금액, 네가 쓴 금액만큼 나는 무조건 약속을 다 지키겠다는 어떤 보장에 대한 의미죠. 100조 막 쓰면 그 부도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감방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약속을 했을 때 이걸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담보적 의미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표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는 어떤 기능이 있다? 안전하다는 거죠. 수표를 받았을 때, 제대로 된 수표 받았을 때 이거는 부도날 확률은 정말 없다. 안심해도 되는데, 중국에서는 수표 부도났다. 예, 저도 부도난 적 있어요. 예, 부도난 수표 받아본 적 있어요. 깜빡 잊고 통장에 돈이 모자랐대요. 그럼 은행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발행한 회사 대표회사 간방에 집어넣어요? 아니죠. 그냥 수표 돌려주면서 그 회사의 통장에 돈이 없대. 다시 연락하고 내일이나 다시 한번 와봐 라고 그냥 이렇게 해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수표가 한국처럼 담보 기능, 지급을 보증하는 기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수표. 차이점 뭐가 있어요? 한국하고? 한국 수표는 전국 통용이죠. 그리고 부당이득 방지법에 따라서 수표 기간 지나도, 지급 제시 기간 지나도, 1년, 2년 다 지나도 현금으로 바꿔주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중국의 수표의 종류가 이체 수표와 현금 수표로 나눠진다. 이체는 이체만 되는 거고, 현금 수표는 현금을 뽑아주는 경우가 되는 수표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이 있어서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 수표는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다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아래 보시면 은행 발행 자기압 수표. 예, 회사가 발행한 게 아니라 아예 은행이 발행해버린 수표. 한국에도 똑같이 있죠. 예,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는 은행이 발행한 거기 때문에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예, 별 이야기 아니에요. 은행이 발행한 수표. 그 다음에 65페이지 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어음이 있어요. 어음에서 그게 지금 여기 이름은 제가 잘 안 적어놨는데 2,5 볼까요? 상업어음. 일반적인 어음이에요. 회사가 다른 회사를 상대로 내가 몇 개월 지나서 너한테 자금을 결제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어음이죠. 그래서 어음에서는 크게 어음 관련돼 갖고 사람이 몇 명 있죠? 발행인이 있고요. 어음을 발행하죠. 발행해서 수취인 에게 어음을 주고 만기 되면 수취인이 어음을 다시 갖다 주고 저 반환해야 되죠. 그리고 대신 뭘 받아와요? 돈 받아오겠죠. 만기가 되면 어음 금액이 얼마 적혀져 있을 거고, 기간 만기가 있으면 만기가 도달하면 수취인이 갖고 있다가 만기 시점에 다시 발행인한테 쪽지를 들이밀죠. 어음을 돈을 주세요. 그러면 돈 받으면서 다시 어때요? 이제 결제를 해주는 게 기본적인 어음이에요. 그래서 상업어음,
이거는 회사가 발행했다는 어음이에요. 예, 상호보험. 정의 볼게요. 상호보험 발행인이 발행한 어음으로 지급인에게 일정한 지정일에 확정된 금액을 수취인 혹은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하도록 위탁하는 어음이다. 예, 이 수취인이 원래는 어음 받을 사람인데, 채권자인데, 만기 전에 자기가 자금이 부족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한테 어음 맡길 수도 있죠? 예, 그걸 한국말로 어음 할인이라고 하는 거고, 예, 속된 말로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뭐, 와리깡 이런 말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영어로 팩토링이라고도 하는 건데, 수취인이 다른 은행에 맡길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만기가 1년이야. 1년 후에 줄게. 얼마를? 1억. 그러면 지금 이 회사는 돈이 급하면, 수취인이 급하면 어떻게 해요? 은행에다 맡기고 할인을 하는 거죠. 예, 금리 5% 적용해갖고 1년 후면은 지금 1억짜리를 9,500만 원에 돈 받고 어음을 줘버리고, 그럼 1년 후에 이 발행을 누가 찾아가요? 이쪽에 있는 은행이 찾아가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은행에 가서 할인한다니까? 예. 이걸 할인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뭐, 와리깡도 있고, 팩토링 이란 말도 있는데, 예.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두시면 되죠. 팩토링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어음 구조예요.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예, 한번 볼게요. 정의 받고요. 특징. 상호보험의 지급 제시 기한은 만기일로부터 열흘이며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거래원에서 수리를 반려한 마찬가지죠. 수표하고 만기됐으면 열흘 이내로 가서 빨리 돈 달라고 청구 지급 제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게 A 회사고, 회사라고 할게요. A 회사. 이게 수취인이 B인데, 여러분의 회사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회사가 1년 후까지 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또 없죠. 불안하죠. 예. 불안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회사가 1년 후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나라도 지급할게, 다른 사람이 지급할게 라고 하는 C라는 사람을 대신 세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급을 보증하는 거죠. 이 어음이 1년 지났을 때 결제 안 되면 나라도 갚아줄게 라고 보증하는데, 이걸 보증이라고 하는데, 흔히들 보증이라고 하는데 어음법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보증이라고 말 안 하고 인수라는 표현을 써요. 어음을 인수했다. 예. 그래서 저 아래쪽 보시면 은행 인수 상호보험이라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A가 발행한 어음에 대해서 이 은행이 인수를 해준 거죠. 예, 만기 됐을 때 A가 못 갚으면 나라도 갚아줄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고객의 예금이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은행 보증 상호보험이며, 이해되시겠어요? 누가 발행한 거예요? A가 발행했는데 누가 보증해 준 거예요? 은행이 지급 보증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페이지 갈게요. 기업 인수 상호보험 있어요. 지금 여기는 C를 제가 은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다른 큰 대기업이 지급 보증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다른 기업이 은행이 아니라 일반 기업이 지급 보증을 한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업 인수 상호보험. 그럼 여러분, 이 기업이 은행이 인수했다라면 이건 신용을 믿을만 하겠죠. 그런데 이 기업이 그냥 동네 친구들 같은 애들이야. 걔가 인수하면 큰 효과 있어요, 없어요? 못 믿죠. 근데 이 C 기업이 현대자동차라든지 삼성전자라면 그건 믿어도 되겠죠. 예,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안전성 보시면, 그래서 은행 인수 상호보험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기업 인수 상호보험은 그 회사가 인수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봐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어음은 봤고요. 다시 우리는 앞 페이지 65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뽑았던 게 뭐냐면 2,4 은행 지급 보증 환어음이라고 있어요. 환어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지급 보증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원래는 A가 발행하고 지금 B가 채권자죠? 수취인이죠? 그럼 만기가 B가 가서 A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이게 기본적인 어음의 흐름이죠. 그런데
이 환어음은 어떻게 되냐면 만기 됐을 때 이쪽으로 안 가요. 이쪽으로 가지 않아. A를 찾아가지 않아요. 그럼 누굴 찾아가요? 만기에 C를 찾아가는데 이 이름 자체가 보증이 아니에요. 예. 보증이 아니고, 예. 지급인이 돼버려요. 아예 처음부터. 지급인이에요. 보증인이 아니고, C가 지급을 보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급할게. 지금 이해되시겠어요? 보증은 뭐예요? 1차 채무가 아니죠. 얘가 원래 1차 채무자고, 얘가 못 갚았을 때 내가 2차로 책임지겠다는 게 보증이죠. 2차 채무죠. 그런데 내가 지급인으로 나서는 건 뭐예요? 직접 내가 채무자, 1차 채무자가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어음이에요? 환어음. 그래서 만기 되면 누구 찾아가야 돼요? 환어음인 경우는 B가 A를 찾아가면 갑자기 놀랄 거예요. 나 돈 준비 안 됐어. 라고. 돈은 어디에 준비되어 있어요? C에 돼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환어음. 한 바퀴 돌죠? 돈다는 환자예요. 예, 고리 할 때 어음이 한 바퀴 돌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러면 C는 왜 A 건을 지급을 해줘요? A가 이런 업무하기 귀찮고 하니까 아예 은행에다가 맡겨버린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이 A하고 B 간에 작은 거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C가 미쳤습니까? 이 돈을 왜 대신 갚아줘요? 그래서 어음이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가고 나중에 결국은 C는 다시 또 어떻게 하겠어요? A한테 정산할 거 정산하고 다 청구 다 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환이라는 거죠. 환, 한번 도는 거. 그래서, 예, 환어음이란 개념 자체는 C가 아예 자체 주채무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급해 줄게. 그래서 한 바퀴 돈다. 그래서 환어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환어음의 정의 보시면, 보시면 환어음은 어음 발행한 은행이 일람 후 수취인이나 어음 소지자에게 실제 결제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도록 하는 어음인 누가요? 누가 지급해요? C죠? 네, 은행이 지급을 하는 거예요. 발행한 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다음에 특징 보시면 상거래에서 자주 사용되는 환어음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A가 하는 것보다 C 은행이 지급하겠다고 하면 더 믿음이 가죠. 여러분 같으면 그냥 상호보험 받겠어요? 환어음 받겠어요? 당연히 환어음 받겠죠. 은행이 지급하기로 한 환어음 받을 거예요. 그래서 실상거래에서 많이 쓰이고,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1개월이면, 예,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고 지급 제시 기한은 만기일로부터 1개월이고, 예, 발행지 이외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앞에서 수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발행지에서만 돼요? 아니면 어때요? 발행지에서만 됐는데, 지금 어음은 같은 지역 아니어도 된다. 예, 이외의 지역, 발행지역 아니어도 된다. 상해에서 발행한 거 북경에서 받아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지급 제시 기간 이내의 어음은 수령인이 어음 제시할 은행에 언제든지 인수하고 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말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안전성 보시면 환어음은 고객의 예금을 담보로 은행이 지급 보증하는 어음으로서 안전성 수당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산 하측에 지급 보증 문구가 기재되는 게, 예, 일반적이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환어음은 만기되면 누구 찾아가야 된다? A다, C다? C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어음하고 수표 말씀드렸고요. 지금 여기서 굳이 표시 안 해드린 건, 예,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교재는 없는데 설명한 거. 중국에서 어음 할인된다 안 된다?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한국처럼 받아온 어음 할인 됩니까 안 됩니까? 물으면 이런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당연히 할인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발행한 A가 구멍가게였다. 그럼 은행에서 할인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죠. 한국도 하고 마찬가지예요. 어음이 문방구 어음이다. 별로 신용이 없는 회사가 신용이 없는 A가 발행했다. 어음 할인 안 되겠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 어음하고 수표에 대해서 중국의 제도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 마치기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